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정의 및 산정 범위를 맡은 운정고등학교 윤한이입니다. 2024년 12월 19일부터 교육공무직원의 통상임금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명절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새롭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기본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상임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 시에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그리고 2024년 12월 19일부터는 명절휴가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연차 미사용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비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전까지는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19일부터는 포함이 됩니다. 즉 2024년 12월 19일 당일을 포함해서부터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급여 산정 시 꼭 유의해 주세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자로 신규 채용된 주 40시간 무기계약직 조리실무사의 2025년 3월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급,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를 산입하여 통상시급은 12,361원입니다. 정기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직종에 해당할 경우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 대체직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2025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 40시간 전임 경력 2년 대체 근로자인 조리실무사의 2025년 3월 통상시급은 기본급,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을 산입하여 통상시급은 11,225원입니다. 대체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 지급 예정 수당만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급여 업무를 위해서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급여 업무 매뉴얼을 꼭 참고하시고 명절휴가비 2024년 12월 19일부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원공유치원 안수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근로란 법정 근로시간이나 본인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연장 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합니다. 단,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며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홍길동의 경우 1시간당 통상임금 시간급이 2만원이고 2시간을 연장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2시간 곱하기 2만원 곱하기 1.5배를 해서 6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특수운영직군 중 시설 당직원,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이내로 가능하며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당직원 김철수의 1시간당 통상임금 시간급이 2만원이고 2시간을 연장 근로하였다면 연장 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2시간 곱하기 통상시급 2만원 곱하기 1.5배가 아니라 1배 해서
24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휴일 근로란 법,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관공서의 휴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그리고 재량휴업일, 연간 4일 이내 등 근로자에게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휴일 근로 또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연장 근로와 합해하여 일주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예를 들면 일주 40시간 근로자가 수요일에 연장 근로를 4시간 하였다면 일요일에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8시간 이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면 일주 12시간을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역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홍길동의 1시간당 통상임금 시간급이 2만 원이고 8시간을 휴일 근로하였다면 휴일 근로 수당은 8시간 곱하기 2만 원 곱하기 1.5배를 해서 24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8시간 이내까지는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야간 근로란 근로를 22시에서 다음날 06시 사이에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야간 근로 또한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와 마찬가지로 일주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역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50%를 가산하지만 야간 근로까지 하게 된다면 역시 50%를 더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1시간당 통상임금 시간급이 2만 원이고 22시까지 연장 근로를 3시간 하였다면 3시간 곱하기 2만 원 곱하기 1.5배로 계산하지만 야간 근로를 22시에서 24시까지 2시간을 하였다면 2시간 곱하기 2만 원 곱하기 2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단 시설 당직원이 연장 근로를 할 경우에는 가산이 적용되지 않지만 야간 근로만큼은 가산이 적용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원공유치원 안수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이며 근거는 관공서의 휴일과 다르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공서 휴일 등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수, 금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화, 목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근로자가 화요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급휴일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또한 역시 관공서의 휴일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주 15시간 미만자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를 두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적용되며 대체 휴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교사, 공무원, 계약제 교원,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을 지급받는 방과후 강사, 자원봉사자 등은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의 제공이 필요할 경우 휴일 근로에 해당됨에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년 5월 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겁니다. 단 근로자의 날 하루만 근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25년 5월 1일 하루만 급식실 조리실무사 대체를 채용하는 경우에 그날 일한 시간만큼만 생활임금으로 적용되지 이것이 유급휴일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지정될 경우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비근로할 경우에는 월급의 모든 유급휴일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지급되는 임금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날 근로할 경우 월급과 함께 추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만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 소정 근로시간을 5로 나눈 값을 시급으로 곱한 금액으로 유급휴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철수 근로자가 시급이 12,500원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14시간일 경우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계산법은 14 나누기 5 곱하기 본인의 시급인 12,500원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위 경우와 같이 유급휴일 수당과 더불어 휴일 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하는데 휴일 근로수당은 휴일 근로시간 곱하기 시간당 단가 곱하기 1.5배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위 김철수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4시간을 근로할 경우에 유급휴일 수당 14 나누기 5 곱하기 12,500원을 받는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와 더불어 4시간 곱하기 12,500원 곱하기 1.5배까지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시설 당직원,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인정받게 되는 날이므로 만약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쉬게 되면 월급의 모든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되는 임금은 없으나 대부분의 시설당직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므로 월급과 더불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근로수당은 가산이 되지 아니하므로 휴일 근로시간 곱하기 통상임금 시간당 단가 곱하기 1.5배가 아닌 1배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한중학교 백현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근속수당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근속수당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 수당 중 하나예요. 말 그대로 오래 근무한 만큼 보상해주는 수당이죠. 한 자리에 오래 일하면 경력이 쌓이잖아요. 이 경력을 인정해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게 바로 근속수당이에요. 근속기간이 길수록 지급금액도 차츰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속수당은 처우개선수당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처우개선수당 지급 조건인 지급 직종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재직자에게 지급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채용 전 경력이 포함이 돼요. 채용 전 경력을 포함하여 인정된 경력이 만 1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예외도 있습니다. 2015년 2월 28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중이라면 휴직 중이더라도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질병이나 간병으로 인한 휴직자도 마찬가지로 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수당은 매월 지급이 돼요. 금액은 월 4만 원부터 시작해서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올라갑니다. 단 상한선은 정해져 있어서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23년인 92만 원 이상은 오르지 않아요. 신규 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월중 신분 변동자가 있다면 일할 계산을 하고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방학기간이 속한 달에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일 이후 처우 개선 수당을 새로이 지급받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채용 전 경력도 비례하여 경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근속수당 또한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력 산정일과 재산정일을 알고 있어야 해요. 첫 번째는 경력 산정일. 이건 전임 경력과 현재 경력을 합산하여 만 1년이 되어 근속상을 지급 요건을 충족한 날이에요. 즉, 근속상을 처음 지급한 날이에요. 근속이 만 1년이 된다면 365일 중 아무 때나 근속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 중에 만 1년이 된다면 근속수당을 일할 계산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경력 재산정일인데요. 이건 경력을 다시 산정하여 근속수당이 인상되는 날이에요. 경력 산정일은 만 1년이 되는 아무 날이나 가능하지만 재산정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매년 1월 1일, 3월 1일, 5월 1일, 7월 1일, 9월 1일, 11월 1일 이렇게 홀수달마다 돌아옵니다. 휴직 중에는 경력 산정과 재산정을 하지 않았지만 2023년 5월 2일부터 경력 인정 휴직 중에도 경력 산정 및 경력 재산정을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한중학교 백현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공무 직원의 전임 경력 인정 기준과 경력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력이 전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종과 관계없이 경기도 교육감 또는 타 시도 교육감 소속의 교육공무 직원으로 주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 소정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의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학기 중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방학 중 근로시간이 더 길다면 학기와 방학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 공무원의 결혼 대체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며 이는 개인별 경력 재산정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단 2018년 9월 1일 이후 새로이 각종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전임 경력은 주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전임 경력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인정되지 않은 경력도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인턴 교사, 각종 강사, 원어민 교사 등 교원을 대체로 하는 직종의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학교장이 아닌 기관 또는 외부 용역, 위탁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 역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 근무지의 경력을 모두 합산한 후 일 단위 절사한 경력과 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월 단위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 근무지 경력 A학교 1년 5개월 20일, B학교 1년일 경우 합산하여 2년 5개월 20일이지만 일 단위가 절사되어 2년 5개월을 인정하고 현 근무지 경력 6개월 15일인 경우 정 근무지 경력 2년 5개월과 현 근무지 경력 6개월 15일을 합산하여 2년 11개월 15일이 되고 최종 월 단위로 인정하여 2년 11개월로 경력 산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경력 산정과 관련된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기간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퇴직일까지 전 기간이 경력으로 포함됩니다. 반대로 방학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됩니다. 2004년 이전에 채용된 직원 중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음 같은 휴직이나 휴업기간도 경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사업장의 휴업 등 관련 법령, 단체 협약, 취업 규칙에서 계속 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력에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60세 이상의 교육공무 직원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근무 경력으로 한정하여 경력 산정하며 만 60세 미만의 전임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근속 연수가 만 1년 이상이 되어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부터 근속상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근로기간 중 만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 동안은 기존에 지급받던 근속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탄고등학교 안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임 경력 산정하는 데 있어 사례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상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각종 수당 지급 직종에 해당하고 주소정 근로 40시간인 통상 근로자라면 해당 기간 전체를 전임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조리실무사 주소정 40시간, 4개월 경력은 4개월 전체를 전임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9월 1일 이전 각종 수당을 지급받았던 경우와 2018년 9월 1일 이후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1일 이전 각종 수당 지급 대상자였던 근로자는 전임 경력이 주소정 근로 15시간 이상이면 전임 경력 전체 기간을 인정하며 근속수당도 전체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2018년 9월 1일 이후 각종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과 수당을 계산합니다. 채용일이 동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의 변경일이 다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시와 같이 지침 적용 시점에 따라 경력 인정의 차이가 발생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2018년 9월 1일 이후 각종 수당 지급 대상인 경우 채용 당시 주소정 근로시간과 전임 경력 모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전임 경력은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용대체 근로자의 경력 인정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직종은 조리실무사 대체 직종이고 일일 근무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근속수당 지급 조건이 주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별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에서 15시간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예시 2번 A학교, 예시 4번 A학교, B학교입니다. 전임 경력 인정 기준과 사례별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상 직종, 근로시간, 지침 적용 시점, 비례 여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탄고등학교 안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속수당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왔는지를 시기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수당 중 근속수당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11년도입니다. 이 시기에는 장기근속수당이란 명칭으로 도입되었는데요. 학교는 3월 1일, 교육행정기관은 1월 1일부터 지급하게 되었어요. 지급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현 근무지에서 3년 이상 재직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1년도 당시에는 전보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근무지 기준으로만 경력을 인정했습니다. 전임 경력을 인정하게 된 시점은 2012년도부터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소속의 전임 경력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경력 산정 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되었어요. 연 2회 정해진 날짜에만 경력 산정과 경력 재산정이 가능했습니다. 2014년에는 전임 경력 인정 범위가 경기도 교육감 소속뿐만 아니라 타시도 교육감 소속의 전임 경력도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경력 산정 기준일이 학교, 기관, 구분 없이 통일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별 연 4회 경력 산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근로자별 연 2회 경력 산정할 수 있다는 건 전과 동일합니다만 달라진 점은 3, 9, 1, 7 짝꿍얼 개념으로 연 2회 경력 산정을 합니다.
이때 한 번 정해진 경력 산정일은 변경 불가했답니다. 2017년 10월 임금 단체 협약으로 전임 경력 포함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지급 구간도 1년 단위로 변경되었어요. 수당 명칭도 장기 근무 가산금에서 근속상으로 변경되었답니다. 2018년 9월 1일 이전 각종 수당 지급 대상자였던 근로자는 전임 경력이 주소정 근로 15시간 이상이면 경력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받았고 근속상도 전액 지급받았어요. 그러나 2018년 9월 1일 이후 각종 수당을 받게 되는 근로자는 전임 경력 산정과 수당을 주소정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지급받도록 변경되었어요. 계속 근로 기간 요건도 1년에서 1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8일부터는 국립학교 근무 경력도 전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021년에는 근속상 지급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경력 산정월에 맞춰 지급을 시작했지만 2021 회계년도부터는 요건 충족 시 즉시 지급으로 변경되었어요. 다만 경력 재산정일은 그대로 짝꿍월에만 가능했어요. 2015년 2월 28일 이전 각종 수당을 받고 있던 근로자는 휴직 시 1년간 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2일부터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 시에는 경력 재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결혼대체 경력 및 각종 학교 경력도 인정 가능하게 변경되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경력 재산정일이 연 2회에서 연 6회로 확대되었어요. 근로자별 연 2회 짝꿍월에 산정하던 것을 연 6회 홀수월에 경력 재산정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어요. 지금까지 2011년부터 2025년까지의 근속수당 제도 개정 연역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시기별 지침 공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리중학교 유혜령입니다. 앞서 근속수당의 개념과 연역, 채용전 경력산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근속수당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행정실무사 직종이신데요. 방학 중에도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이시고 주 소정 근로 시간이 40인 통상 근로자입니다. 이분은 신규 무기계약직으로 2025년 4월 1일 전임 경력 없이 채용되신 분입니다. 채용 당시 전임 경력이 없어 지급할 근속수당은 없었지만 2026년 4월 1일 딱 근무한 지 1년이 되어 이분은 근속수당 지급이 됩니다. 현재 2025년 임금 지급 기준으로 4만 원의 근속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럼 이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한다면 근속수당이 언제 8만 원으로 인상될까요? 2025년 임금 기준으로 경력 재산정월이 홀수월로 정해져 있으니까 2027년 4월에 8만 원이 인상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인 2027년 5월에 8만 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분은 계속 근로 미인정 휴직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매년 5월 근속수당이 인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번에도 행정실무사분이십니다. 이분은 채용전 경력 1년, 전임 경력 주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무기계약직으로 2025년 4월 1일에 신규 채용된 사례이십니다. 이분은 전임 경력 1년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용 즉시 4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4월에 1년 경력을 가지고 와도 기다렸다가 1월, 3월, 7월, 9월이 돼서야 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2025년 임금지급 기준으로 채용 즉시 1년의 전임 경력이 인정돼서 근속수당 지급 대상자입니다.
이분이 채용 전 경력과 합산해서 근속 연수가 2년이 되는 해를 살펴보면 2026년 4월이지만 해당 시점이 홀수월이 아니므로 근속수당은 인정될 수 없고 2026년 5월 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리중학교 유혜령입니다. 앞서 근속수당 경력 재산정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추가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2025년 4월 10일 월중 입사한 행정실무사 신규 분이십니다. 전임 경력은 1년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입니다. 4월 10일 채용 당시 1년이 경력이 인정돼서 근속수당이 즉시 지급되지만 월중 입사자이시므로 1할 계산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수당은 달력상의 일자가 아닌 유급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4월의 유급일수를 살펴보면 까만 날인 근로일 22일, 주휴일 4일, 그리고 유급휴일은 없으므로 총 22 더하기 4인 26일의 유급일수를 가집니다. 해당 근로자는 4월 10일 월중 입사니까 10일부터 유급일수를 살펴보면 근로일은 15일, 주휴일은 3일로 총 18일의 유급일수를 가집니다. 따라서 4만 원에 26으로 나누고 곱하기 18을 한 27,690원이 지급됩니다. 2025년 5월에는 4만 원이 지급되겠죠? 그 다음에 이분의 근속수당 인상을 좀 살펴보면 2026년 4월이 아니라 2026년 5월에 8만 원이 지급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2025년 5월 12일 월중 입사자이고 신규 무기계약직 조리실무사이십니다. 이분의 전임 경력은 1년이 아니고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6개월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6개월을 더 근로해야 1년의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채용월에는 근속수당이 없지만 5월 12일부터 6개월 뒤인 2025년 11월 11일은 1년이 충족돼서 근속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분도 월중 입사하셨으므로 1할 계산 지급 대상자입니다. 11월에 유급일수 25일을 나눈 뒤 18일을 곱하여 25,600원이 지급됩니다. 이 근로자의 경력 재산정은 2026년 11월 10일에 2년이 물론 충족이 되지만 재산정월은 홀수월에 해당하므로 돌아오는 2027년 1월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속수당 경력 재산정의 변경사를 맡은 성지고등학교의 주무관 피해선입니다. 지금부터 예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2022년 9월 1일에 채용된 행정실무사의 경우입니다. 채용 당시 전임 경력이 없어 매년 9월마다 근속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1월 1일, 2024년 10월 30일까지 질병휴직 10개월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질병휴직은 경력 미인정휴직이므로 해당 기간을 근속수당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23년 9월에 1년이 충족된 상황에서 23년 7월에 1년 1개월, 23년 11월에 1년 2개월, 23년 12월에 1년 3개월을 충족한 뒤 휴직기간이 지나 24년 11월 근속 시 1년 4개월, 24년 12월 1년 5개월 이렇게 쭉 올라가다 25년 7월에 근속 2년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의 경우 25년 7월에 8만 원이 지급되며 정상 근로 시 매년 7월마다 근속수당이 인상됩니다. 다음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23년 4월 1일에 신규 채용된 행정실무사입니다. 채용 당시 전임 경력을 3개월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상 근로 시에 매년 1월에 근속수당이 오르던 근로자입니다. 이 근로자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간병휴직 2개월을 했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 11개월 근무 후 경력 미인정휴직으로 25년 1월엔 근속수당이 인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5년 2월 1일자로 복직 후 정상 근로 시 25년 3월이 되어야 해당 근로자는 2년의 근속수당 8만 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속수당 경력 재산정의 변경 사례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성지고등학교 주무관 피혜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7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5년 근속수당 변경 이후의 사례입니다. 2014년 3월 1일에 채용된 행정실무사입니다. 이 당시 전임 경력을 2개월 가지고 입사한 경우입니다. 이 시기엔 학교 근무자들은 3월과 9월만 경력이 재산정되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1월이 아닌 매년 3월마다 근속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5년 1월 1일부터 경력 재산정월이 1379로 통합됨에 따라 2개월의 전임 경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로 25년엔 3월이 아닌 1월에 해당 근로자의 근속수당이 11년차로 인상됩니다. 8번째 사례입니다. 25년 근속수당 변경 이후의 사례입니다. 이 근로자는 2014년 3월 1일에 채용된 조리실무사입니다. 이 당시 전임 경력을 4개월 가지고 입사한 경우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엔 학교 근무자들은 3월과 9월만 경력이 재산정되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매년 3월마다 근속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5년 1월 1일부터 경력 재산정월이 1379월로 통합됨에 따라 전임 경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로 2025년 3월이 아닌 2025년 1월에 해당 근로자의 근속수당은 11년 차로 인상됩니다. 그러나 25년 3월 경력 재산정월이 1357, 9, 11월인 홀수월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25년 11월에 12년의 근속을 채우게 됩니다. 그 결과 25년 1월에 11년 차의 근속수당을 받던 근로자가 25년 11월에 12년 차의 근속수당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근속수당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공무직 급여의 이해를 통해 원활한 급여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무엇일까요?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해 관리되며 경기도교육청 취업규칙 제61조를 확인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게 되고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는 만 1개월 또는 만 1년을 근무했더라도 다음 날 근로하지 않으면 연차가 부여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근무 기간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일수를 정리하면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마다 입사일자에 맞춰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간 최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 1일째 되는 날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총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 연차는 각각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각각의 지급일에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으로 매월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입사한 지 1년 1일차가 되는 달에 꼭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의 개념 영상에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마다 입사일자에 맞춰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했죠. 경기도교육청 취업규칙 제61조 2항에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매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을 계산하는 월 중 15일 이상 방학 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달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예시를 보면 3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로 1개월 만근한 다음 달인 4월 15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매월 만근 시 입사일 기준 15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7월 15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는 방학 일수가 15일 이상 포함되어 8월 15일에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1개월 만군 후 다음 날 근로가 없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금액은 2025년 12월 기준 1급 통상임금의 7을 곱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축중학교 전미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도 중간에 채용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3월 1일 신규 채용된 교육 공무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은 3월에 소정 근로일을 개군하였을 때 2025년 4월 1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4월에 개근하였을 때 5월 1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매월 해당 월마다 개근하면 다음 달 1일에 연차 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매월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고 미사용한 일수는 1년이 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다음은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의 연단위 연차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이외에 2025년 3월 1일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1년 동안 80% 이상 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80% 이상 개근하여 2026년 3월 1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2027년 2월 28일에 보상해 줍니다. 만약 교육공무직원이 1일자로 신규 채용되지 않고 월의 중간 날짜에 신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채용된 날부터 만 한 달을 개근한 다음 날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5일 신규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이라면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개근하면 4월 15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매월 신규 채용
채용된 날부터 만 한 달을 개근한 다음 날 1일에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매월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를 미사용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금액은 2026년 3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보상해 줍니다. 연도 중에 채용된 근로자가 채용일부터 회계연도 말까지 소정 근로일을 80% 이상 개근하였다면 채용된 연도의 채용일 이후부터의 근로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채용일 이후부터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 유급 휴가를 계산해 보면 1년간 80% 이상 정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 유급 휴가 15일을 채용일 이후 기간 351일에 대해 1년 전체 기간 365일로 나누어 14.42일로 산정하여 비례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여된 연차 유급 휴가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하였을 경우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은 2027년 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국제통상고의 김정민입니다. 지금부터 휴복직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1년간 출근율 조건 충족 유무에 의해 정상부여와 비례부여가 결정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과 출근 일수 포함 유무를 확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럼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일 미포함에 해당하는 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연차 유급휴가 부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해 우선은 해당 학교의 연간 소정 근로일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소정 근로일 산정은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계속 근로 기간이 미인정되고 출근 일도 미포함되는 휴직임에도 연차 유급 휴가가 정상 부여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정 근로일 240일에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는 일수는 192일입니다. 휴직 기간이 40일이고 다른 출근일 미포함 사유가 없다면 소정 근로일 241에서 휴직기간 40일을 빼면 200일이 됩니다. 200일은 출근율 80%를 충족하므로 연차 유급휴가는 정상 부여됩니다. 복직 후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가 다음 회계 연도에 정상 부여되며 부여된 연차는 사용 후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달인 2027년 2월에 통상임금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년도에 휴직을 사용하였는데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 유급 휴가가 며칠이 발생하고 미사용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시 근로자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질병휴직을 한 경우 2026학년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 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학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2026년 3월 1일에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휴직을 했다고 하여도 2026 회계연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일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2027년 2월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달인 2027년 2월의 통상임금으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똑같이 1년간 질병휴직을 한 경우에
2027학년도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는 전년도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학년도에 1년간 질병휴직을 하여 근무한 내역이 없다면 2027년 3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7학년도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휴직을 연도 중에 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질병휴직을 한 경우에 2026학년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앞서 살펴본 1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연차는 전년도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휴직을 했다고 해도 2026 회계연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일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7년 2월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달인 2027년 2월의 통상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질병을 휴직한 후에 2027학년도에 복직할 경우, 즉 2027년 3월 1일에 복직할 경우에는요, 질병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연차 유급휴가 가산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발생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페이지와 같은 순서를 거쳐서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휴직을 연도 중에 한 경우에는요, 우선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회계연도 중 80% 이상 출근율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회계연도 중에 80% 미만인 경우가 문제인데요. 만약에 80%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또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출근율이 80% 이상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근율이 80% 이상이 된다면 원래 발생할 연차 일수에서 비례부여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는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 연차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상시 근로자가 6개월간 질병휴직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 2027학년도 연차 유급휴가는 과연 몇 개가 발생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휴직을 했다면 2026 회계연도에는 첫째,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7학년도 3월 1일에 예를 들어 15일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 예정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체 다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정 근로일수로 비례 계산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에 출근율이 80%가 넘는가를 확인해서 아니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2027년 3월 1일에 발생 예정이었던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15일인데 거기에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즉 휴직 전에 출근한 날의 수를 따져보셔서 출근 일수가 128일인 걸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에 소정 근로일수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는 251일입니다. 따라서 15일 곱하기 128일 나누기 251일 하여서 7.6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2027학년도에 2027년 3월 1일에 부여된 7.65개의 연차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만약에 미사용한 연차 일수가 있다고 하면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달인 2028년 2월의 통상임금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정 근로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 근로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즉, 경기도 교육감과 교육공무직원이 사전에 합의한 정상 근무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휴일 및 약정 휴일을 제외한 달력에 있는 검정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약정 휴일이란 학교의 재량 휴업일 중 최대 4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은 캐치하셨죠? 네, 공무원의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을 계산할 때 공무원의 정상적인 근무일수와 같은 옷의 다른 컬러일 정도로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공무원의 정상 근무일에는 학교의 재량 휴업일과 근로자의 날이 근무일수에는 포함되나 비공무원의 소정 근로일수는 재량 휴업일과 근로자의 날이 제외가 됩니다. 2025년 5월의 경우 공무원의 근무일수는 20일이지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5월 2일은 이 학교의 4일 이내의 재량 휴업일이어서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 5월의 소정 근로일수는 18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정 근로일이 실제 실무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첫째는 연차 휴가 산정 기준이고 두 번째로는 가산임금의 적용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소정 근로일이 80% 이상이면 즉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 유급 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학교의 2025년 소정 근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무자는 241일이고 방학 중 비근무자는 196일입니다. 재량 휴업일에 따라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의 경우 49일을 결근했을 경우 출근율이 79%로 2026학년도에 연차 유급 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2025학년도에 개근한 달에 따라 즉 개근한 달이 3개월이라면 2026학년도에는 연차 유급 휴가는 3일만 발생하고 만약 개근한 달이 없다면 연차 유급 휴가는 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간혹가다 휴직으로 인해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라고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휴직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기간으로 출근율 계산 시 분모 분자에서 모두 제외가 되기 때문에 휴직 이외에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출근율은 100%가 나옵니다. 다만 휴직이 없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비례삭감할 뿐입니다. 요 비례삭감한 내용은 다른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산임금의 적용 판단 기준입니다.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 즉 정기적인 근무로 하지 않기로 약정한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에 근로를 했다면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급식실의 청소일과 같은 방학 중 출근일은 소정 근로일이기 때문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방학 중 청소일과 같은 방중 근무일은 소정 근로일입니다. 그 외에 방학 기간은 소정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임금을 지급하실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소정 근로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축중학교 전미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퇴직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정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이 퇴직을 한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유급휴가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회계 예산 편성을 이유로 편의상,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교육공무직원이 퇴직 시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총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1일 입사한 교육공무직원이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3월 1일 퇴직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022 회계연도 12.49일, 2023 회계연도 15일 발생하고 2024 회계연도는 발생하지 않아 총 27.49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1년차 15일, 2년차 15일 발생하여 3년차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아 총 30일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비교하여 채용일 기준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일수가 2.51일 더 발생하고 2023 회계연도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최종 정산합니다. 다음은 2025년 5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5월 1일 퇴직한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유급휴가 정산 예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022 회계연도 12.49일, 2023 회계연도 15일, 2024 회계연도 15일 발생하고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아 총 42.49일 발생합니다. 채용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1년차 15일, 2년차 15일 발생하고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아 총 30일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일 수보다 유리하므로 2025년 3월 1일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 일수만 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국제통상고 김정민입니다. 지금부터 신분 변동 시 임금 지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분 변동의 종류는 신규 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이 있습니다. 신분 변동 시 임금 지급 방법은 일할 계산, 월할 계산, 전액 지급으로 구분됩니다. 일할 계산은 기본급,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직무 관련 수당, 가족수당이 해당합니다. 월할 계산은 맞춤형 복지비, 전액 지급은 명절 휴가비와 정기 상여금이 해당되며 전액 지급 수당의 경우 지급일 기준 지급 요건을 충족 시 전액 지급합니다. 일할 계산과 월할 계산 시에는 계산 방법을 참고하여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3일 월중 신규 채용자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일할 계산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해당 근로자의 유급 일수 곱하기 해당 월의 유급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월할 계산은 맞춤형 복지비 연 1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고 5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근로기간 10개월을 곱하여 산출. 건강검진비 대상인 경우 별도 배정합니다. 월중 채용자이므로 동일한 달에 경기도 내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이중 배정되지 않으니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23일 중도퇴직자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일할 계산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해당 근로자의 유급 일수 곱하기 해당 월의 유급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월할 계산은 맞춤형 복지비 연 1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고 3월부터 8월까지 근무 기간 10개월을 곱하여 산출. 건강검진비 대상인 경우 별도 배정하여 지급합니다. 전액 지급은 정기상여금으로 8월 17일 기준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